도로 위의 흉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뚜껑 열리더라고요. 화가 이제 확 그냥. 욱하는 분노를 참지 못해 난폭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다 부시고 누가 시비 말 걸면 잡아 던지거나. 급격히 증가하는 분노 범죄. 그들은 왜 분노를 참지 못할까? 성인기에도 ADHD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상당수가 알코올 중독에 된다든지 아니면 범죄에 빠진다든지. 공격성이나 충동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라든지 성인 ADHD를 방치하면 우울증이나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울이나 불안증과 같은 스트레스 관련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개인의 인생을 거의 파멸로 이끌 수 있는. It's more likely to be divorced and break the family up. All of these have costs for society. 분노 조절이 어렵다면 당신도 성인 ADHD일 수 있다. 최근 우리 주변에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지르는 이른바 분노 범죄가 늘고 있는데요. 2015년 한 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폭력 범죄가 전체 폭력 범죄 37만 건 중에 41.3%로 무려 15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정신건강의학회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이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며 10명 중에 1명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고위험군이라는 조사도 있는데요. 스스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충동 조절 장애는 일종의 정신질환입니다. 습관 및 충동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최근 3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6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충동성을 조절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ADHD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약자이고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충동성을 주소로 하는 신경발달 장애이다. ADHD라고 하면 흔히 떠오르는 과잉행동은 소아 환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다. 집중을 못하고 산만하거나 욱하고 충동적인 면을 보이기도 한다. 성인이 되면서 증상은 조금 달라진다. 과잉 행동은 줄어들지만 충동성과 주의력 결핍 증상은 지속된다. 성인 ADHD 환자분들한테 증상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여쭤보면은 사실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병이라는 질환, 생물학적인 질환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거를 그냥 원래 성격으로 보거나 부모님들은 그 훈육을 잘 못해서 그렇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치료를 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냥 뭐 성격을 고쳐라,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야단을 치거나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인 ADHD 환자의 84%가 우울, 불안 등 한 개 이상의 공존 질환을 경험하고 3개 이상을 경험하는 경우도 45%에 달했다. 공존 질환으로는 불안 장애가 47.1%로 가장 많았고 기분 장애, 충동 조절 장애, 물질 사용 장애 순서였다. 성인 ADHD에서 공존 질환으로 가장 많은 것은 우울 장애와 불안 장애고요. 두 번째로는 충동 조절 장애, 여기는 분노 조절 장애가 들어가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과 같은 각종 중독성 질환입니다. 성인 ADHD에서 공존 질환율이 일반인보다 높은 이유는 성인 ADHD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잘 안 풀린다든지 실패를 했을 때 우울증이 온다든지 하는 식으로 2차적으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울이나 불안장애 환자 중 치료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 ADHD를 치료해 공존 질환도 호전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 잦은 실수에 인해서 주변에 그 지적을 받아서 자존감이 손상되면서 우울이나 불안장애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본을 들여다보면 그 원인이 ADHD로 인한 집중력 저하 또는 집중력 문제였기 때문에 우울이나 불안에만 집중을 한다면 그 근본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런 환자라면 ADHD를 같이 치료함으로써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고 우울이나 불안장애 같은 다른 공존 질환들의 호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ADHD는 왜 생기는 걸까? 이 질환은 유전, 신경회로, 신경전달물질, 뇌구조,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만들어내는 신경 발달 장애로 알려져 있다. ADHD 환자의 뇌를 살펴보면 전전두 피질, 전대상 피질, 소뇌 등 정보 처리와 충동 억제를 담당하는 인지조절 네트워크의 기능이 저하돼 있다. ADHD 환자의 뇌 용적을 일반인과 비교한 연구도 있다. 논문에 따르면 환자의 대뇌측 좌핵, 편도체, 해마 등 뇌 특정 부위의 크기가 일반인보다 현저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ADHD는 뇌 특정 부위의 발달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뇌 질환임이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고 연구진은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원인은 전두엽 기능 이상에 있다. 신경의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되면 도파민 수용체와 결합해 다른 신경세포에 정보를 전달한다. 필요 없는 도파민은 도파민 운반체에 의해 재흡수된다. 이때 도파민 운반체가 과다 분비되면 재흡수되는 도파민이 많아져 결과적으로 도파민의 양이 감소하게 되고 전두엽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ADHD 원인은 신경 발달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요. 신경 발달의 문제가 쌓여서 그런 조절 능력의 문제를 가져오고 그것이 부주의와 충동 조절과 같은 행동 문제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에 신경 발달 문제가 왜 생기느냐?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원인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ADHD 같은 경우 거의 80% 정도가 유전적 요인으로 발병하는 걸로 평가가 됩니다. ADHD의 유전율은 어느 정도일까? 연구에 의하면 성인 ADHD 환자의 자녀 중 1명이 동일 질환일 확률은 84%, 2명 이상일 확률은 52%로 나타났다. 환경 호르몬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플라스틱을 만들 때 첨가하는 물질인 프탈레이트. 프탈레이트와 ADHD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ADHD를 앓고 있는 소아 환자에게서 정상 아동보다 높은 수치의 프탈레이트 농도가 발견됐다. 또한 프탈레이트 농도가 높을수록 전두엽, 측두엽, 소뇌의 피질 두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의 농도가 소변 내에서 10배 증가될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충동성과 공격성의 그 양이 약 6배에서 7배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탈레이트 농도에 많이 노출될수록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유전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ADHD. 우리 주변에 성인 ADHD 환자는 얼마나 있을까? 지난 4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자가 진단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애들한테 있는 증상이라고 알고 질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뭔가 어쨌든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성인 ADHD에 대해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인 ADHD가 있는지를 잘 몰랐는데 막상 설명 들어보니까 ADHD가 성인에게도 은근히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 317명의 시민이 자가진단 형태의 설문에 참여했다. 결과를 보면 전체의 18.3%가 ADHD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결과를 보면 30대 ADHD 의심 환자가 23.8%였고 40대가 29.2%로 가장 높았다. 주요 국가의 성인 ADHD 유병률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7.3%, 네덜란드는 5%의 유병률을 보인다. 미국은 5.2%, 캐나다는 4에서 5%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4.4%로 추정된다. 전 세계 정신보건 분야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성인 ADHD. 문제는 치료율이다. 국내 생애 주기별 유병률을 살펴보면 소아 환자가 가장 많고 치료율 또한 높다. 청소년기에 치료율이 줄어들다가 성인이 되면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적절한 시기에 ADHD를 치료받지 못하면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져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ADHD 환자분의 상당수가 이렇게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좀 범법행위 쪽으로 빠지고 또 성인 ADHD 환자분의 상당수가 도덕적인 윤리를 이게 제대로 성립이 안 되니까 상당히 또한 그런 쪽으로 품행장애나 그래서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가서 외국의 데이터를 보고를 보면은 교도소 수감자 중에서 약 한 20% 내외가 성인 ADHD 증상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논문도 있습니다. 서울 소년원 내에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5%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34%가 ADHD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학업에 어려움을 갖고 그러면서 또래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러한 전반적인 적응의 실패로 인해서 계속 그게 진행되면 이제 사회 부적응이 되니까 그 방향의 하나가 범법 행위를 하는. 조사에 따르면 치료받지 못한 ADHD 환자는 학업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인의 7배가 넘고 이혼율과 교통사고 경험이 일반인의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DHD는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ADHD를 연구하는 학자 UC 버클리대의 리처드 셰플러 교수다. 보건경제학을 가르치는 그는 저서인 ADHD 폭증에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한 ADHD는 천문학적인 사회 비용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소아 청소년 ADHD로 인한 사회 비용은 약 10조 7천억 원이지만 성인의 경우 20배가 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치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Very important in the public mind because if it's stigmatized, the parents may not want to bring the child in to be treated. So it's very, very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understand, and they're losing huge numbers of students to productivity in the labor market. It's in their interest to treat them and to have better citizens and better workers. So I think that's a very, very important role for the government. And then, of course, the obvious role for the government is to provide proper financing when the diagnosis is made properly by physicians to make sure that the treatment is effective by providing the care and resources necessary. 국내 성인 100명 중에 4명은 성인 ADHD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혹은 주변 사람이 성인 ADHD인지 의심이 된다면 간단히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인 ADHD의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 체크해보는 방법인데요. 일의 어려운 부분을 끝내고 마무리를 짓지 못한다. 체계가 필요한 일을 순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린다. 골치 아픈 일은 피하거나 미룬다. 오래 앉아있을 때 손발을 꼼지락거린다. 스스로 행동이 과하거나 강박증을 자주 느낀다. 해당되는 항목이 몇 개 정도 있으신가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해당하는 항목이 4개 이상이면 성인 ADHD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낮은 인식과 정신과 치료를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인데요. 만약 성인 ADHD 진단을 받는다면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1,068명에게 물었더니 55%의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정신과를 방문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10명 중에 7명이 사회적 편견이 걸림돌이라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과연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런 성인 ADHD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경이로운 대자연을 품은 나라. 캐나다는 정신건강 선진국으로 꼽힌다. 한적한 외곽에 자리한 정신과 클리닉. 콜린 씨는 한 달에 2번 이곳에서 치료를 받는다. Good, thank you. Good to see you. Come on in. See you. Yeah, great. So come on inside. 집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상담 치료. 콜린 씨는 늦은 나이에 ADHD라는 걸 알게 됐다. 하지만 좌절하진 않았다. And I was quite shocked to find out that I certainly fit the criteria. And it's a good thing because then you have an answer to something I always wondered about, like why did I leave that to the last minute? Why did I go through 3 universities, staying up all night to do work I should have already had done? And I was happy to have an answer. Take a breath in. Hold it. Let your breath out. 호흡과 명상은 주의력을 높이고 충동성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팀 빌키 박사는 인지행동치료 전문가이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집중력 훈련도 인지행동치료의 하나이다. What CBT does is helps you stop doing that negative thinking and giving yourself other rationalizations. Oh, maybe he's just looking at me. I am doing a good job. What would my partner say? What would a coach say? And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You're on 25 milligrams, and that seems to be helping with the distractibility. Yeah, that's very comfortable. Very comfortable. 30, I thought it was a little too much, and then 20 wasn't enough, so I'm quite happy with 25. Okay. 콜린 씨는 약물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인지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의 병행으로 콜린 씨는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약물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중추신경 자극제 계열과 비중추신경 자극제 계열로 나뉜다. 중추신경 자극제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작용한다. ADHD 환자는 도파민 운반체가 도파민을 제거해 전두엽 기능을 약화시킨다. 약물을 복용하면 약물이 도파민 운반체의 활동을 방해해 도파민이 재흡수되는 것을 막는다. 즉, 도파민 양이 줄어들지 않게 돕는 것이다. 도파민의 농도가 균형을 되찾으면 집중력에 관여하는 전두엽이 기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Use the medication to make the behavior. And now I reinforce the behavior with lots of positive attention. Eventually, the behavior becomes a habit. 약물이나 인지행동 치료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뉴로피드백이라는 치료를 받아볼 수 있다. Focusing on one thing, really try to pay attention and the screen will get larger and you'll get points. 집중할 때와 집중하지 않을 때의 뇌파의 차이를 환자가 확인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는 훈련. So with training, the brain can change. It happens all the time. When you learn things, there are changes in your brain. But this is learning healthy brainwave patterns and what it feels like to focus. It's for a different brainwave 반복적인 pattern. 훈련으로 집중력을 스스로 제어하도록 하는 치료다. And my behavior and my well-being on a daily basis, my relationship with my wife has greatly improved.
I've received positive feedback from my work. 캐나다의 성인 ADHD 유병률은 4에서 5%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치료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Accommodations to help with that, so I don't think it's something like so out of the ordinary and that's like alien, I guess. Yeah. Alienistic to us. It's like we see it, we recognize it, and we're doing everything we can to help with it. I'm good. Like I'm doing good in school. I'm able to concentrate and everything. Like it can be treated. How long have you treated your ADHD? I treated it for 2 years. Something that people can go to treatment for and talk to people about. Yeah, I think we're pretty open about it, I would say. ADHD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한 남성이 있다. 릭 그린 씨. You stay away. Bye. Oh, all right. You can come in. Come on in. TV와 무대를 넘나드는 캐나다의 유명 코미디언이자 배우인 릭 그린. 최근엔 제작자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만나자마자 마술을 보여주겠다는 릭 그린 씨. 늘 유쾌한 삶을 살아온 그가 이 질환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는 아들이 있었다. He has trouble reading. He reads something like I can 5 times and still, reach the end of 2 pages in a book and then not remember anything I just read because I'm off somewhere else. Anyway, so when they told us about that, I knew this much about ADHD, just like everybody else. So I thought, well, it's just drug companies or it's just... I didn't know what I thought, but I said, let me see this list. And I started reading books and started looking at the list. And what happened is I went, well, if this is ADHD, I've got ADHD. 진단을 받고 그는 곧바로 치료를 시작했다. 약물 치료와 함께 명상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인지행동 치료로 생활에 필요한 방법과 기술을 익히고 있다. 이는 약물 치료만으로 호전되지 않는 실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 For different things like the blue for the technical stuff tends to be blue. All the electronic stuff's in white, and so on. Having all of this organized, I'm now more organized than my wife. One of the things that works well for us, and I was surprised, was having for things. My daughter's a flight attendant, so we had her. 제작자인 릭 그린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성인 ADHD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이 질환을 널리 알린 공로로 명예로운 캐나다인 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큐멘터리에 대한 반향은 예상보다 더 폭발적이었다. So after the program aired, the television network started receiving all these phone calls. They'd never seen anything like it in years. From all these people saying, how do I get more information? Can you put me in contact? I need help. They were all desperate for help. They were all, this is me. Oh my God, this is me. Coffees, drinks, snacks, or chat windows.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환자와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다. Our son's fine, or our daughter is fine. And they're able to go, oh, okay. What can we do about it? What can we do about it? 지난 4월 토론토에서 ADHD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행사가 열렸다. 변호사로 활동하는 로버트 씨가 강연자로 나섰다. 질환을 극복한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는 자리였다. 행사를 주최한 단체인 캐닥은 ADHD를 알리고 환자 가족의 교육에 오랜 시간 힘써왔다. So if you were told your entire life that you just need to try harder, you're lazy, you're not putting enough effort in, if you get sent into the principal's office, if you're thrown out of school, you're going to have a pretty negative image of yourself.
you're going to give up, and this also is ways people, you know, stop working, get involved in the justice system. We don't want that for people with ADHD, right? So education is always the first step. And this is Russ Lamar. 캐닥은 ADHD 환자와 가족들이 스스로 만든 민간 사회단체이다. ADHD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환자와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캐닥의 회원인 로블라 씨는 팟캐스터로 활동하고 있다. 같은 고민을 하는 환자들이 자신의 방송을 통해 소통하길 바란다. If they listen to me, they realize, hey, I'm like him. There are other people who have the same situation that I'm in. 자신의 질환을 스스로 알리고 인식과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이들 덕분에 캐나다 사회는 점점 달라지고 있다. 캐나다 공립학교는 ADHD 학생을 위한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에게 맞는 교육 방식을 함께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치료 시 들어간 비용의 세금 환급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In 20 years, in 50 years, people are recognizing that mental disorders do exist. People are learning that people are allowed to get sick in their brain. People know that this is not their fault. People are starting to understand that there are treatments that can help because they've seen the benefit when they're treated properly. So the good news is society is changing.